부등식은 등식이 아니에요. 등식은 등호를 쓰는 거고, 부등식은 부등호를 써요. 부등호 4개 있는데 아시죠? 이거? 이런 거? 를 써가지고 그냥 등식이 아니잖아. 같은 게 아니야. 수 또는 식의 대소 관계. 대소는 아시죠? 알지? 크거나 작은 거 크기 비교하는 거야. 식이에요. 뭐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때 부등호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거 우변 똑같아요. 등식이랑. 그럼 얘를 이제 읽어볼 거야. 한글로 읽어볼 거야. 어떻게 읽을 수 있니? 너네 다 알걸? A가 B보다 크다. 근데 크다의 뜻을 가진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 더 있죠. 뭘까? 너네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 기억 안 나? 초과? 기억 안 나? 초과 미만, 이상, 이하. 기억 안 나? 기억나요. 초과 그다음 이게 크다라는 뜻인데 포함을 안 해요. A랑 B가 같지 않아요. 아시죠? 얘는 다 작다겠지요. 작다의 뜻, 다른 말 미만. 여기는 부등호인데 밑에 이 짝대기 하나 들어가 있지. 이게 등호야. 등호 같다 뜻이야. 그럼 얘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뭐였냐? 다른 말로 이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한 문장 더 있어요. 똑같은 뜻을 가진 문장이 또 있는데 작지 않다. 작지 않으면 크거나 같은 거다. 작지 않으면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이 세 문장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세 문장 다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마다 다른 거라서. 얘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이하죠. 이하이다. 또 얘는 A는 B보다 크지 않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한글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등식의 해, 혹시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는 뭐였니? 방정식의 해, 방정식 다 배웠잖아 1학년 때. 1-1 때 다 배웠잖아. 방정식의 해가 뭐야? 해 x 뭐 x 뭐 방정식의 해 기억 안 나? x의 값. x의 값이면 다 방정식의 해야? x? x가 다 방정식의 해야? 너 그럼 방정식의 해가 뭔지도 모르고 해구하고 있었어? 그 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그게 방정식의 해 아닙니까? x가 참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호가 성립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방정식을 푼다는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겠죠. 그럼 부등식의 해는 마찬가지 그 부등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미지수 값, 얘를 부등식의 해라고 해요. 그럼 부등식을 푼다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를 구하는 것,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데 방정식이랑 달라. 방정식은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웬만하면 하나 있지 않았니? 항등식이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웬만하면 하나였어. 근데 부등식은 해가 범위로 나와요. 범위로. 값이 하나로 나올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x값이 범위로 나온다. 그럼 해를 구하는 방법은 너는 익숙한 거 똑같아요. 방정식 풀듯이 2항하고 다 성립합니다. 2항 그런 거.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부등식에서 주의할 거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성질은요, 이건데 등식의 성질이랑 참 비슷하지. 등식 성질도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호 성립한다는데, 얘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이 말은 만약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어. 이때 양변에 같은 수를 이렇게 더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마찬가지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뭐 이런 부등식,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지. 당연히 3이 1보다 크지. 여기다가 양변에 1을 더한다고 부등호가 바뀔까? 안 바뀌어.
그 말은 여러분 마음대로 이항 같은 걸 해도 된다. 두 번째 성질은요, 이번에도 양변에 이번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거예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얘도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a가 b보다 크다란 부등식이 있을 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근데 c가 양수라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요. 나눠도 나누기 안 쓰고 그냥 분수로 쓸게. 안 바뀌어요. 양수다. 양수. 아까 똑같이 해가지고 이런 부등식이 있는데 양변에 양수 뭐 아무거나 곱해, 한 5 곱해봐. 바뀌냐? 안 바뀌어요. 나눠도 안 바뀌어요. 그럼 양수 조건에 달려있다는 말은 이번에는 음수를 할 거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방정식에서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음수 곱하거나 나누거나 상관없이 등호 만족했는데요. 부등식에서는 달라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자, 이거 C가 음수면 이렇게 곱했을 때 바뀌어요. 나눴을 때 바뀌어요. 왜 바뀌냐? 생각해보세요. 3보다 1이 큰데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보세요. 뭐가 더 크니? 마이너스. 바뀌죠? 바뀌어요. 이게 중요한 거다. 음수 바꾸는 거, 음수. 너네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거, 음수를 곱하고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꿔야 돼요.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 정의는 기억나니? 어떻게 왔나? 1차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고 풀고 있었어? 너네는? 응? 최고차항이 1인 방정식 1차 부등식도 비슷한데 이건 똑같지 생각해보면. 근데 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 1차 방정식이니? 응? 이거 1차 방정식이 아니야. x제곱 플러스 x는 x제곱 마이너스 1.
맞아 아니야? 맞지? 왜? x제곱 사라지니까 이항하면. 그러니까 그 말은 자변으로 다 이항했을 때 최고차 한계수가 1이면 1차 방정식이야. 부등식도 똑같아. 사라지면 다 자변을 이항한 다음에 보세요. 근데 이건 상관이 없다. 방향은 좌변이나 우변이나 이항하라면 한쪽으로 다 이항하라는 말이야. 뭐 여기 부등식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 제발 이항하고 찾아. 그냥 최고차항 2차라고 1차 부등식 아니네요 이러지 말고. 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1차) 부등식 풀이 1차 방정식과 굉장히 유사해. 1차 방정식은 뭐 이런 1차 방정식 있으면 제일 먼저 뭐하니 우리? 이항. 이항하지. x 놔두고 다 한쪽으로 몰지. 그 다음에 x의 개수로 나누시죠. 이렇게 1차 부등식도 똑같아요. 방법 자체는 똑같아요. 부등식의 성질 아까 방금 세 가지 배웠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방향이 안 바뀐다. 양수 곱해도 안 바뀐다.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뀐다. 그 세 개를 이용해서 x 여기 숫자, 그다음 여기 가운데는 부등호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여기 한 가지 예시로 들어볼게요. 쉬운 걸로 x 3 초과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해보자. 이거 풀 때 부등호의 방향만 조심하면 돼. 방향만. 바꿔야겠다 이거. 너네 이렇게. 이거 풀 때 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숫자는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런 꼴이 될 거고. 지훈아, 그 다음 뭐로 나눠야 돼? 뭐로 나눠야 돼? 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눌 거 아니냐. 그럼 부등호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게 해요. 마이너스 2 미만. 근데 너네 방정식 풀 때도 그런데 너네 항상 좌변으로만 이항하냐? x를? 아니요. 아니지. 우변으로 이항할 수도 있잖아. 우변으로 이항해볼게. 이거 똑같은 풀인데 숫자는 좌변으로 x는 우변으로. 그럼 뭐로 나눠야 돼요 이번엔 지훈아? 2로 나눠야지. 이 양수잖아. 부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안 바뀌어요. 해 똑같이 나오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미만. 그 말은요, 너네가 이항할 때 그냥 x가 음수가 안 되게끔 이항하는 게 더 편해. 응? 이 오른쪽 방법을 푸는 게 더 편하다고. 애초에 x가 음수가 안 되게끔 이항하는 게 돼. 이항하면 되니까. 너네 왜 이러냐면 맨날 그래. 맨날 음수로 나누는데 부등호방에 안 바꿔서 맨날 틀려. 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방에 바꿔야 된다. 그거 명심해라잉. 그럼 이거 작다, 크다, 미만, 이하, 이상이야 크기 비교잖아요. 얘네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요. 수직선 위에. 수직선, 수로 이루어진 직선. 다 배웠죠, 중1 때. 만약 해가 x가 a 초과이다 라는 해가 나왔어.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낼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수직선 있을 건데 너네 다 배웠던 거다. 초과는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냐 색칠된 동그라미냐 다 배웠어 너네 초등학교 때. 초과는 동그라미가 빈 거야, 채워진 거야. 비었어요. A 초과겠죠. 크다. 이쪽 범위가 해요. x가 a 초과이다.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여기 색칠된 부분 딴 색으로 할까? 여기 색칠된 부분이 이 부등식의 해요. 똑같이 들고 와가지고 x는 이번엔 a 미만이다 를 수직선상에 나타내시면 여기 A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 이렇게 가야겠지. 여기가 되겠죠. 이거 사실은 끝까지 그 무한히 뻗어나가야 되는데 편의상 여기까지만 자른 거다잉. 이 왼쪽으로 쭉 가야 돼 원래는. 그럼 이상은 뭐겠니? 동그라미 색칠을 하셔야 돼요. 또 까먹었다고 하지 마시고 채우셔야 돼요 동그라미. 이하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채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있냐? 있어? 어려워? 잘 안 보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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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려워? 혹시? 잘? 응? 네? 어떤 부분이 어려워? 안 어려운데? 지금 어렵다며. 아 그래요? 복잡한 1차 부등식 푸는 방법, 복잡한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1차 방정식 복잡한 식이라고 하면 뭐 괄호 있고 소수 있고 막 분수 있고 그런 거잖아. 맨 처음 뭐 있니? 괄호 있으면 분배법칙 해서 괄호 풀고 간단히 저렇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괄호 분배해서 푸시고, 일단 소수나 분수 그냥 그대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건 뭐 너네 맘이죠. 뭐 개수가 소수면 뭐 10, 100 뭐 이런 애들 곱해서 정수로 만들어 주시고,
분수면 최소 공배수 곱해서 정수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거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너네 그냥 소수로 계산해도 되고 분수로 계산해도 돼. 근데 계산을 정말 자신 있는 거 아니시면 고치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그 1차 방정식 풀이랑 똑같아. 이항하고 x의 개수로 나눈다. 만약 음수면 부동산 바뀐다. 안 쓰겠습니다. 이거 풀 거예요. 이제 x 좌변으로 숫자 우변으로 해볼게. 이렇게 되죠. 여기 x 3x 빼기 3x가 몇이냐? 0이지. 0이 1보다 커? 얘들아? 응? 0이 1보다 커? 아니 안 크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거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없다고. 여기 x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성립 안 해요. 부등호가. 여기 가로 있지? 분배. 그 다음에 또 x 좌변으로 숫자 우변으로 그러면은 0이 3보다 작겠지요? 안 그러니? 이거 말이 되는 소리니 안 되는 소리니? 되죠. 돼요. 당연히 0이 3보다 작지. 그 말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해는 모든 수겠죠. 항등식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시로 들어준 이유가 뭐냐? x가 사라진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라고. x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 읽어봐. 0이 1보다 크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럼 해가 없는 거야. 얘는 0이 3보다 작다고? 맞죠? 참이죠? 그럼 해는 모든 수예요. 자, 이거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경우가 여러 개 있어. 경우가 여러 개 있어. 그래서 한 거야. 만약 x의 개수 a가 양수이면 원래 풀 때는 뭐 해야 돼? a로 나눠내지 않니? a가 양수야. 부동의 방향이 바뀔까? 아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해는 a분의 b겠지요. 안 바뀌고 a분의 b 초과. 근데 문제가 a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a분의 b, b만. 그리고 이걸 쓰는 문자로 쓰는 이유가 너네가 맨날 헷갈려서 그래. a 자체가 음수인 거야. 그지 않니? 근데 a가 음수? 여기다 마이너스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세요? 그냥 a로 나누는 거다. 이러지 마라. 응? a 자체가 음수라고. 니네 마음대로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된다고. 내가 하도 많이 봐서 그래. 하지마. 번째 경우 a가 0일 수도 있겠죠. 이때는 경우가 두 개로 나눠져요. b에 따라서 달라져. b에 따라서. a가 0이면 0이 b보다 크다 라는 식이지. 그지? 이때 b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따라서 해가 달라진다고. 만약 b가 0 이상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럼 이 식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0 이상이니까 최소값 0 넣어봐도 이거 말이 되냐?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지. 해가 없어요 이러면. 너네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b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b에다가 음수 넣어봐.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 말이 되니? 어? 돼요. 말 되지 당연히. 이러면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 모든 수라고 할게. 아직 실수를 안 배웠으니까. 경우가 이렇게 많다고요. A에 따라서 달라지고 A가 0이면 B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냥 무작정 A분의 B가 아니고.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무슨 기호니? 절대값이죠. 나 절대값의 정의는 뭔지 기억나냐? 기억 안 나? 절대값은요, 수직선 상에서 거리예요. 거리. 그니까 왜 항상 절대값을 쓰시면 양수가 나오냐? 거리니까. 음수인 거리가 있니? 세상에? 그런 게 있어. 거리지. 그럼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항상 양수 나오는 거야. 그럼 얘의 말은 절대값 x가 a 이하이다. 이 말은 수직선 상에서 여기 뭐 원점 있다가 치면 원점으로부터 a까지 거리보다 작은 거야. 작은 거. 뭐 여기 a 있다 치면 마이너스 a는 여기 있겠죠. 거리니까 작은 거야. 짧아야 돼. 그럼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얘들아, 그렇지 않니? x가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보다 작아야 된다고.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겠죠. 여기. 안 그래?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얘를 수직선상에서 해를 나타내면 이상 이하니까 여기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번엔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여기 a 있고 여기 마이너스 a 있다 치면 거리가 a 이상이어야 돼. a 이상. 잘 봐. 나는 절대값을 맨날 헷갈려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죠. 거리가. 얘보다 거리가 멀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야 돼. 그 말은 해를 나타내보면 여기 바깥쪽이 된다고. 바깥쪽이. 거리가 더 먼 부분. 이게 되니? 너네 이거 절대값은 하기 싫어도 계속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돼. 아, 12번은 숫자를 비교할 거야. 대소 관계를 비교할 거야. A. 뭐가 더 큰지 어떻게 비교하냐? 있어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두 숫자라고 하니까 이 두 숫자를 A, B, A, B의 크기를 비교할 거야. 뭐가 더 큰지 작은지. 아저씨, 그만 졸고. 식끼리 비교할 때도 똑같아. 방법 자체는 A, B
숫자가 딱딱 나와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아니니까 이런 방법이 나오겠죠. 이럴 때는 두 수를 빼면 돼요. 숫자 두 개를 빼보시면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숫자라고 해봤자 뭐 유리수까지밖에 안 되잖아. 뭐 2분의 1하고 3분의 1 이런 건 너네 크기 비교 잘 할 수 있겠지. 다 배웠으니까. 근데 무리수 배우자. 무리수 뭐 파이 같은 거, 뭐 파이랑 뭐 이런 거 크기 비교하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겠어? 뭐 파이 값이 대충 3.14니까 할 수 있겠다마는 이런 크기 비교하기 힘들 때 쓰는 방법이야. 하기 힘들 때 두 수를 뺐을 때 A에서 B를 뺐는데 그 값이 양수래. 양수. 그럼 뭐가 더 큰 거니? A에서 B를 뺐는데 그 값이 양수래. 뭐가 더 클까? A가 커, B가 커? 뭐가 커? A. A가 크겠지? 이해가 안 되나? 돼요. 되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 나왔겠죠? 근데 얘네 둘을 빼봤는데 0이래. 이 말은 뭔 말? A랑 B가 같겠지요. 이면을 좀 붙일까? 세 번째, 이번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어. 음수가. 그러면은 뒤에 있는 애가 더 크겠지요. 뭐 이거 당연한 말 아니냐? 네, 당연한 말 맞아요. 근데 언제 쓰냐? 크기 비교하기 힘들 때 그때 써요. 그럴 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두 수의 B를 비교할까? B 분수가 B죠. B. 근데 이거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그래서 잘 안 쓰긴 하는데 알고 있어야 되니까. 만약 B분의 A를 했어요. 이때 값이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냐 분모가 큰 거냐? 분자. 분자가 큰 거지? 그래서 A가 더 큰 거야. 근데 나눠봤을 때 2분의 A를 해봤는데 1이다. 그럼 분자 분모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A랑 B가 같겠지요. 알아서 쓰세요. 근데 B분의 A가 1보다 작다. 그럼 분모가 큰 거니까 B가 더 큰 거겠죠. B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첫 번째 방법 빼는 걸 주로 쓰니까 기억하세요. 샤라라라. 아니 진짜 못 썼는데. 이걸 보고 써야 되니? 왜, 너도 안 썼어? 뭘 안 쓴 거야 도대체? 이거는 쉬워요. x, y의 범위가 나왔을 때 x 더하기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 x 플러스 y가 가장 크려면 x 플러스 y가 가장 크려면 당연히 x도 가장 클 때 y도 가장 클 때 아니니?
그냥 당연한 소리를 한 거죠. 이때가 최대. 가장 작으려면 x도 가장 작은 값, y도 가장 작은 값을 더하셔야겠죠? 그때가 최소. 안 그래? 그냥 당연한 말이야 이거. 근데 빼기 할 때는 좀 잘 생각해야 된다. x 마이너스 y가 가장 크고 싶으면 x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되겠죠? y는 작은 걸 빼야 되겠죠? 그래서 x는 가장 큰 거에서 y는 가장 작은 거, c를 뺀 값이 최대가 되고, 반대로 최소가 되려면 x는 가장 작아야 되고 y는 가장 커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너네가 한 3초만 생각해보면 나오는 그런 답이지. 이번엔 곱하기다, 곱하기. 근데 A, B, C, D가 다 양수야. 음수일 때는 범위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쓰시면 안 되고요. 곱도 마찬가지. x 곱하기 y가 가장 크려면 당연히 x도 가장 커야 되고 y도 가장 큰 걸 곱하셔야겠지요. 가장 작은 값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누기가 좀 바뀐다. 나누기는 이 나눗셈 값이, 나눗셈 몫이 가장 크려면 이 x는 가장 작아야 될까 커야 될까? 작아야지. 커야 돼요. 몰라. 생각해봐 한번. 나눗셈인데 나눗셈 값이 커지려면 이 x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돼요. 커야겠죠. b에서 y는 가장 작은 걸 나누셔야겠죠. 최소 구할 때는 반대로 가장 작은 값에서 a에서 가장 큰 값 d를 나눠주셔야겠죠. 이게 문제로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방정식과 다르게 부등식은 좀 특이한 게 있어. 방정식은 해가 하나로 딱 나오는데 부등식은 범위가 나온다잖아. 해가 범위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적을 때는 가장 작은 범위를 적으셔야 돼요. 응?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은 그냥 어떤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고 칠게. x가 1 초과이다. 그럼 답 적을 때 x가 마이너스 1합보다 크다라고 적으면 안 돼요? 틀린 말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니지. 왜? 이 범위에 여기가 들어가니까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안 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답 적을 때는 이렇게 적으시면 틀려요. 왜냐면 우린 부등식 해를 적을 때는 가장 작은 범위를 적기로 했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이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연립 1차 부등식. 혹시 연립이란 말 들어봤냐?
공장 아니에요 이거? 네? 네? 뭐라고? 뭐? 왜요? 못 들었어. 아니에요. 뭐? 공자? 쟤는 못 들어가지고 뭐라고 했어? 안 했어요. 아니 그 연립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니 안 들어봤어? 넌 들어봤을 건데. 이제 연립 방정식도 배우고 할 거니까. 연립이란 말은 이 1차 부등식이 식이 2개 이상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두 개 이상의 1차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동시에. 동시에 만족시킨다 라는 말은요, 너네가 뭐 여기서도 나오지만 1차 부등식이 2개 있으니까 그 각각의 해를 수직선상에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려보면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야. 겹치는 부분. 그 겹치는 부분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다.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다. 해는 연립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이 2개 있겠죠. 그 여러 개 있는 식에서 각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해요. 너네가 이걸 많이 연습해야 되고요. 처음 할 때는 그 부등식 해를 수직선상에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서 찾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순서 식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먼저 그 다음에 그 해를 수직선상에 나타내세요. 그 수직선상에 나타내시면 겹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겹치는 부분. 그 부분을 공통 부분이라 부르거든. 그 부분을 찾아가서 다시 부등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부등식으로. 우린 아직 처음 배우는 거니까 쉬운 연립부등식만 풀 거라서 어렵진 않아요. 쉬었다가